오기가 벼슬을 해야 되는데 벼슬 자리가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마침 그 나라 정승이 오기의 재주를 알아차린 다음에 노목공인가 막 그래요. 노목공한테 가서 오기가 정말 인재니까 저 사람을 기용을 하라고 권한 거지 정승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오기가 결혼한 여자가 제 나라 사람이고 전씨예요. 근데 마침 제 나라에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나라는 강대국이고 노 나라는 약소국이 돼가지고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승이 또 들어가서 아니 그 오기같이 유능한 장수가 있는데 왜 안 쓰냐고 하니까 왕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제 나라가 쳐들어왔고 제 나라 사령관이 전하의 이름이. 그런데 지금 오기 와이프가 제 나라 사람이고 전씨 아니냐. 친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오기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겠니.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정승한테 전해 듣고서 오기가 자기 부인을 찾아간 거예요. 내실로 들어가서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남편이 출세를 해서 만석의 녹을 받고 천하의 이름 날리는 걸 원치 않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치 않는 아녀자가 어디 있겠냐고 여자가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빌릴 게 하나 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당신 목이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내서 자기 와이프 목을 쳤어요. 그리고 그 목을 들고서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의 의심을 풀어주려고 자기 제 나라 전씨 와이프의 목을 잘라서 그걸 들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들고 가져가서 자기를 대장에 기용을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노목공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죽여가지고 목을 들고 와서 자기를 출세하게 너무나 어이가 없어 가서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아주 안 좋았죠. 그래가지고 오기를 추천했던 정승을 불렀어요. 노목공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이 어떻게 된 인간이 자기를 대장을 시켜달라고 자기 와이프 목을 잘라가지고 왔다. 그 저런 인간을 어떻게 대장을 시키냐니까 그 정승이 그런 거예요. 저 오기란 사람은 자기 천하 부모보다 공명을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고 능력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깨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쓰자고. 그래서 결국 계속 전쟁에서 지니까 한 소식 썼어요. 오기가 군사를 다루는데 역사상 아마 역사상 기록으로 오기같이 병사를 사는 사람이 역사에 없어요. 이 사람은 병사들하고 행군할 때 말은 안 타요. 음식을 똑같이 같이 앉아서 먹고 병사가 징후하면 나눠졌어요. 그리고 병사가 아프면 자기가 직접 약을 짓고 옛날에 종기가 그렇게 흔했어요. 종기. 우리 여기 한의사가 있지만 지금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요. 종기 때문에 사람 엄청 죽었어요. 바이러스거든요. 그게. 약이 없으니까. 세종대왕도 하면 종기 때문에 죽었나 그래요. 옛날에 종기가 크게 나서 몇 군데 하면 사람 좀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종기가 나면 낫는 방법이 그 당시에 피고름을 빨아줘야 돼요. 그리고 약을 붙이는데 자기네 병사가 종기하면 오기약을 다 빨아준 거예요. 총사령관이. 그러니까 병사들이 너무나 그 사령관 은혜에 감격을 해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전부 다.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오기가 병사 하나에 종기가 흔한 병이었던 거예요. 피고름을 빨아주고서 다 뱉고 이제 해가지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집으로 이제 휴가를 왔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아니 당신 아들 같은 말단 병조를 종기가 난 거를 장군이 빨아서 치유가 됐으면 그게 얼마나 영광인데 왜 이렇게 우시워하니까 그 엄마가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종기가 났을 적에 오기 장군이 빠져서 완치가 되는 바람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다 전사했다. 그 우리 아들도 이번에 또 죽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오기가 부하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뭘 아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기 밑에 군대는 최강 정예병이에요. 다 목숨을 아끼지 않으니까. 그 군대를 이끌고 제 나라 군사 쳐들어오고 맞섰는데 문을 이제 지 눈을 딱 닫고서 전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라 이제 사령관이 전화한테 전화가 부하 장군을 불러가지고 야 가서 적진도 연탐을 할 겸 그 오기란 놈이가 어떤 놈인지 처음 나왔으니까 너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가서 그냥 우리 화평하자 그래라. 평화회담을 맺자 그래라. 그래가지고 부하장군이 오기 진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기가 미리 사전에 통보를 받고 노군 중에서 젊고 강한 정예병들은 다 뒤로 돌리고 늙고 약한 군대만 앞으로 놓고 그 사람을 맞아서 평화회담 때문에 왔으니까 그냥 저를 굽실굽실하면서 정말로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우리가 왜 제군하고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약졸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고만장을 한 거예요. 제 나라 사람. 그리고 며칠 동안 술을 잘 얻어먹고 제 나라 군대로 진영으로 돌아서 장군한테 얘기한 거예요. 노나라 군사는 약졸들밖에 없고 보니까 옥이라는 사람은 걔는 싸울지도 모르는 게 가니까 그렇게 절절매더라고. 그러니 하고 이제 둘이 기분 좋게 술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노군 전 진영이 기습을 한 거예요. 제군이 거기서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그걸 끝까지 쫓아가지고 전 들에 제군 시체가 그냥 새까맣게 깔렸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근데 이 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뭔가 아까 봤지만 그 자기 와이프를 죽이기 전에 잔인해요. 잔인한데다가 욕심이 많고요. 호색한이에요. 참 머린 똑똑한 사람인데 안 됐더라고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아주 못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제 나라에서 보니까 도저히 싸워서 이길 것이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예병인지. 그래가지고 뇌물 작전을 썼어요. 미인계하고 미인들을 뽑아서 미인하고 황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서 제기한테 갖다 주니까 오기한테 갖다 주니까 오기가 원래 욕심 많고 호색한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제 나라 놈들이 그걸 말을 흘린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노나라에다가 저 오기가 우리 제 나라 저걸 왕창 받아먹고 반역을 할 거 이게 다 끄인 거예요. 그 왕이 그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잡아오라 하니까 오기가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쳤는데 오기가 어디로 갔는 거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초나라로 갔어요. 초나라. 그 당시 초나라가 대국인데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국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나라로 가고 초도왕인데 도왕 시절인데 오기가 가가지고 말하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초나라로 망명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제 자기 나쁜 잘못한 얘기는 다 빼고 이제 중간에 다 무슨 모함하고 무고 이것 때문에 목숨이 도망쳤다니까 초도왕이 오기 실력을 아니까 오기가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 아니? 그 나라에 있을 적에요. 그 전에 잠깐 그 위나라인가? 무슨 나라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잠깐 변방 퇴수를 했어요. 변방 퇴수하다 보니까 주변 제국도 싸움을 자주 했는데 참 웃기죠. 기록에 보면은 76전 64승 12무승부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위나라 땅을 수천리를 확장을 했어요.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하여튼 76전 64승 12무승부 한 번도 안 진 거예요. 76번을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초동왕이 그걸 하니까 당장 이 사람을 군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한 거죠. 이거를 똑같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초나라가 당장 강대국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재원을 군대를 갖다 확장을 하고 월급을 5배로 올렸어요. 전부 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었는 거 아니? 옛날에는 그 능력으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출신 가지고 썼어요. 집안이 어떻고 다 이거 가지고 봐서 별 볼 일 없는 놈들, 안 그러면 집안에 기댄 놈들, 이런 놈들 다 잘라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귀족들이죠. 전부 다 자르고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신병을 뽑아 훈련시키고 병사들 월급을 몇 배를 올려주고 엄청나게 군대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가 막강한 군을 가지게 됐어요. 당장. 몇 년 지나니까 초나라가 말하자면 전국시대 때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초도왕이 명이 다 돼서 죽은 거예요.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죠. 그랬더니 그간에 이제 오기한테 쫓겨난 귀족들이 삭탈관직 당하고 밥줄 떨어진 귀족들이 새까맣게 덤벼 들어가지고 오기를 죽이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기가 도망을 어디로 갔는 거 아니? 당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쫓아 죽이려고 덤비니까 당할 수가 없으니까 초도왕이 염하기 전에, 그러니까 초도왕이 죽었는데 염도하기 전에 전부 들고 일어나서 오기를 죽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염하기 전에 초도왕 영안실로 도망가서 초도왕을 끌어안은 거예요. 왕이니까 설마 왕의 시체에다가 해를 가하려 했는데 그동안에 말하자면 살을 씹으려고 했던 귀족들이 거기다 대고 화살을 수백 발을 쏜 거죠.
그래서 오기가 거기서 화살이 고슴도치 같이 화살을 맞고 죽었는데 초도왕 시체에도 화살이 그냥 촌촌히 꽂힌 거예요. 그냥 수백 명이 화살을 쐈으니까. 그래서 오기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도왕 뒤가 수광이 승계를 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왕의 시체에 손을 댄 귀족들 70가문을 멸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기는 죽고 자기를 죽인 가문 70개를 멸족을 시킵니다. 그리고 죽고 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76년 64세 할 적에 쓴 책이 오자병법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책이 남아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실력에 비해서 그 사람 능력을 그렇게 평가를 못 받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참으로 총명한 사람이고 참으로 군대에 대해서 병법을 깊이 이해한 사람인데 인간성이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오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기를 100년 뒤에 이은 사람이 손빈이에요. 그 손빈을 얘기하려면은 여러분들 그 손빈이 된 사람하고 소진장이 있죠. 그게 다 동문이에요. 동문이고 그 사람의 스승이 제갈량의 스승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춘추종 시대에 있었어요. 귀곡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전문지리뿐이 아니라 수학, 역학, 유세술 말하자면 세상의 지식 신선수설도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신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그 유명한 소진, 장이, 손빈, 방연 네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연하고 손빈은 병학을 공부를 했고 소진하고 장인은 유세술을 공부를 해서 나중에 종행과를 세웠어요. 종행과라는 게 유세술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학파죠. 학파고 이쪽 손빈은 이제 병학에 몸을 담은 사람이고 그리고 손빈이 손자의 손자라고 하기도 하고 후손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뭐 확실치 않아요. 어차피 두 사람 다 생물연대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손빈이 방연하고 의형제를 맺었어요. 말하자면 같은 동문이고 귀곡자 밑에서 둘이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의형제를 맺었는데 방연이 먼저 하산을 해서 위나라인가? 뭐 비슷해요 아마. 위나라구나. 위나라로 출사를 했어요. 근데 가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 의형제가 손빈이니까 손빈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황금을 마련해줘가지고 황금 100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 황금을 팔아서 방연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방연이 원래 실력도 있는 데다가 그걸 가지고 위나라 상하에 돈을 골고루 뿌려가지고 장군으로 임명이 된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방연이라는 사람이 그때 얼마나 그 뛰어난 사람인 거 아니? 손빈이랑 같이 온 손빈 동문이죠. 장군이 된 다음부터 위나라가 전국시대 초기에 그때 진초, 연제, 조, 위, 한 이게 전국 칠흥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 위나라고 그 위나라를 강대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방연이에요. 싸움만 하면 이겼으니까. 그래가지고